먼저 고분자 전해드려서 말씀드리기 전에 직전 메탄 연료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메탄 연료전지는 직전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간단히 살펴보면 응급에서 메탄올과 물의 수용액이 들어가서 CO2와 6개의 프로톤과 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6개의 전자는 전기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고 6개의 프로톤은 이 가운데에 있는 전해질을 통해서 양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간 전자와 프로톤은 양극에서 수소와 프로톤과 전자가 만나서 물을 발생시키는 환원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멤브레인이 고분자 전해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메탈 연료전지나 다른 연료전지에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 전해질막이 상용화되어 있는데 그 상용화되어 있는 막의 대표적인 그림을 여기 그려보았습니다. 이 막은 두폰이란 회사에서 개발한 나피온이란 막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막들이 있습니다. 아사히 캐피탈, 아사히 글래스에서 막이 나오는데 이 고분자 구조는 대부분 이런 식의 테프론의 백본을 가지고 이석으로 도입하고 다시 테프론 그 다음에 알단을 황산기로 치환해서 이쪽은 하이드로포빅 영역, 이쪽은 하이드로필릭한 영역으로 해서 좋은 물성을 띈과 동시에 높은 기호전도를 띄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분자 막들이 현재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가격이 좀 중요한 것입니다. 나피온 같은 경우에는 1m/1m당 800달러에서 1000달러라는 매우 고가입니다. 매우 고가여서 연료전지가 실용화 되기에는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두 번째 또 큰 문제점으로서 직접 메탄 연료전지에서 메탄올 추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메탄 추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연료로 쓰여야 될 메탄올이 양극으로 넘어가게 돼서 양극 냉큼 촉매에 피독을 입히게 돼서 환원 전위를 떨어뜨리고 또한 연료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탄 추가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현상은 퍼플레이션 피노미노라는 이런 현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테프론은 나피온은 그 소수성 백본에 말단을 SO3- 그룹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가 소수성이고 그 다음에 SO3 그룹들이 조금씩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건조된 상태이고 이것이 물을 먹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SO3- 그룹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점점 커져서 옆에 있는 점점 커진 그런 워터풀들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 현상을 퍼플레이션 피노미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 안으로 이쪽으로 원래 프로톤만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메탄올도 같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탄올 크로스오버가 응급에서 양극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크게 연구 동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로로카본 계열이 아닌 새로운 하이드로카본이나 엔지니어 플라스틱을 이용한 막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고분자 복합막의 제조입니다. 이것은 어떤 가공성의 매트리스에다가 기능화된 고분자를 그래프팅 시킨다든지 아니면 한침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오어세라피라고 수소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막이 일단 매우 얇고 왜냐하면 그 다공성의 매트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얇으면서 높은 비례 강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메탈 연료전지로서는 플로포네트, 폴리티닐렌, 플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고 복합막 쪽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나피온 막을 표면 계질에서 메탄올 추가성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연구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운동기형을 처리하는지 플란적 플란처를 한다는 경우 이러한 식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그 주기 중에서 고분자 복합막이 얇고 그리고 기계적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두 번째 방법을 채택을 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으로서는 일단 현재 나피온이 매우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저가로 보험자 전해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매우 낮출 수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접근을 시도해봤고, 또 두 번째로서는 낮은 메탄올 투과성 및 높은 이어전도를 부여하는 이러한 것을 실험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막은 일단 그 복합막으로서 다공성의 그 매트리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매트리스를 선정한 것이 폴리프로필렌이겠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셀가드 2500이라는 그 다공성의 그 얇은 TP 필름이 있습니다. 이건 상용화되어 있고 현재 리튬 폴리머 전지에서도 쓰이고 여러 가지 분리감으로도 쓰이고 있어서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막을 이용해서 다공성 그 막 내부와 표면을 폴리스타이렌으로 브레이킹 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폴리스타이렌을 브레이킹 시키기 위해서는 PP가 이너트하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사용을 하여서 표면에 라디칼을 생성시킨 후 이 표면에 생성된 라디칼이 스타이렌 반응을 진행시켜 공분 내와 표면에 폴리스타이렌과 PP의 콤파짓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콤파짓을 만든 이후에 이렇게 만든 막은 이온 전도도가 없기 때문에 SO3 그룹으로 벤젠 그룹의 말단을 치환을 해서 이온 전도도가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PP 기저체가 셀가드 25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두께가 일단 매우 얇습니다. 25.4 마이크로이고 분분율도 셀가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2500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셀가드 2500 멤브레인에 아르곤 플라즈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팅 반응, 폴리스타인 그래프팅 반응을 시키고 그 이후에 제조된 막에다 설포네이션 반응시켜서 복합막을 제조합니다. 반응 장치도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왼편이 플라즈마 처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래 플라즈마를 향해서 이 PT 샘플을 플라즈마 처리를 위해서 표면에 라디칼 생성시킨 후 곧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상부 플러스 가는 봤는데 이때 라디칼 PT 샘플 라디칼이 공기가 접촉이 되면은 라디칼이 죽기 때문에 아르곤을 퍼지하면서 여기 장치는 그리지 않았는데 이쪽에 그런 장치 만들어서 바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된 복합막의 특허 분석은 화학적인 모르폴로지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의 실질적인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는 메탄올 투과도와 전기 이온 전도를 일정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 MEA를 제작해서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 MEA가 나오는지 여기까지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 폴리스타이렌을 브레이킹 시킨 이후에 복합막의 두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폴리스타이렌 그래프팅 시간에 따라서 두께 변화를 보시를 하였습니다. 폴리스타이렌 그래프팅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5.4 마이크론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폴리스타이렌 복합막의 두께가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 24시간 이후에는 43 마이크론 정도의 그 정도의 두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이 무게 변화는 X축이 폴리스타이렌 브레이킹 가능 시간이고 그 다음에 Y축이 웨이트 인크리즈를 내주십니다. 그래서 1.0이 될 때 자기 무게와 똑같은 양의 폴리스타이렌 브레이킹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같은 경우는 필름 두께와 마찬가지로 한 15시간 중에서 자기 PP와 같은 무게의 폴리스타이렌을 브레이킹 시켰고 이후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타이렌 브레이킹 시킨 이후에 과연 폴리스타이렌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IR을 찍어본 결과입니다. IR은 검은색이 PP이고 파란색이 PPGPS인데 698 웨브 넘버 부분에서 폴리스타이렌에 의한 벤젠에 의한 픽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 봐서 리액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과연 그 폴리스타일 그 복합이 셀가드 PP 멤브레인에 얼마큼 그 공동 내부와 표면에 얼마큼 잘 붙었냐를 분석하기 위해서 단면 모토로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여기 보시는 그림이 PP 셀가드 2500에 원래 나무 처리하지 않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프론트 40%를 가지고 공급 사이즈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타일 브레이킹 시간을 중간으로 6시간에서는 안쪽은 많이 돼 있지 않은데 바깥에 좀 있고 12시간에서는 많이 돼 있고 또 그다음에 18시간, 24시간에서는 그 공급 내부가 거의 완전히 채워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내부에서도 폴리스타일이 잘 브레이킹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합막의 특성을 분석한 이후에 이온 전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서퍼네이션 그룹으로 이온 익스체인지를 막으로서 이렇게 막으로서 만든 후에 과연 이온 익스체인지 컴패스가 얼마큼 되는지 그 정도를 특정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특정한 분석 결과는 X축은 서퍼네이션 에이전트 사용하여 서퍼네이션 반응 시간을 한 시간이고 Y축은 이온 익스체인지 컴패스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실험한 결과에서는 서퍼네이션 타임이 똑같은 경우는 여기서 6시간, 12시간, 18시간, 24시간은 표면이나 공공 내부나 그래프팅 된 양은 다른데 이온 익스체인지 컴패스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서는 폴리스타일, 그러니까 서퍼네이션 반응을 시키기 전에 구솔벤트의 워터 마이크로 에탄에 약 2시간 정도 충분히 스웰링을 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서퍼네이션 에이전트 5몰 리트스 과량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일단 6시간 같은 경우는 막이 얇고 24시간 같은 경우는 막이 두꺼운데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서퍼네이션 되기 위해서는 폴리스타일의 벤젠 사이트에 서퍼네이션 에이전트가 디퓨전돼서 들어가는 확산 속도가 필요한데 2시간 동안 스웰링을 충분히 시켜놨고 그리고 그 디퓨전되는 시간이 반응 시간에 비해서 매우 짧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필름가 작거나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이온 익스체인지 컴패스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프한 시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이 값들은 6시간, 12시간에 각각의 샘플에서 평균을 낸 값입니다. 그래서 2시간에 1.1에서 8시간에서 2.6%로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피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험하는 거는 0.92ml 이퀴벌런트 퍼 그램 정도 했는데 문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한 0.8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0.92 정도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판전 시킨 이후에 굉장하게 이온 전도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X축은 설퍼네이션 시간이고 Y축은 이온 전도도가 되겠습니다. 이온 전도는 지면%입니다. 보시면은 6시간 그래프팅 타임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온 전도도가 서퍼네이션 시간이 증가하더라도 그다지 약간 증가하는데 많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센서이나 필름 무게나 이런 거를 예측했듯이 공공 내부의 폴리스타이너로 꽉 채워지지 않아 많이 비었기 때문에 서퍼네이션 이후에 이온 전도도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예상합니다. 12시간부터는 서퍼네이션 시간이 6시간 되면서 이렇게 많이 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12시간, 18시간, 24시간의 차이는 24시간이 아까 센터진도 보시기에 코어 내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폴리스타이렌으로 그래픽 많이 일어나는데 이쪽은 내부에도 서퍼네이션이 많이 돼서 이온 전도도가 더 증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의 메탄올 투과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메탄올 투과도는 그림을 생각하는데 지금 Y축 데이터가 Y축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실험을 할 때 글래스 디퓨전 셀이라는 걸 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가운데에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막을 놔두고 왼편에는 메탄올 수용액 그리고 오른편에는 물을 놔두고 그 다음에 교반을 돌리고 시간에 따라서 물 쪽에서의 메탄올 농도를 지시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것이 이런 실험 같은 경우는 되게 아주 긴 시간 하지 않는 실험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실험을 해서 메탄올의 양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피온이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릴게 이건 나피온은 180 마이크론이고 저희 거는 다 50 마이크론 이하이기 때문에 두께에 대한 보정을 하였습니다. 두께에 대한 보정은 메탄올 투과율을 보였습니다. 나피온 같은 경우는 3.3 CM 마이너스 그리고 6시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온 정도가 낮아서 측정을 하지 않고 12시간, 18시간, 24시간 그래서 12시간 같은 경우는 메탄올 투과도가 나피온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혼자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 투과도와 이온 전도도 이 두 가지 팩터가 실제 연료전지, 메탄올 연료전지에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데 트리콜이나 이런 사람들이 캐릭터리스틱 팩터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값이 성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는 메탄올 연료전지의 성능치는 이온 전도도에 비례하고 메탄올 추가도에 반비례한다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저희 간접적으로나마 계산을 해서 고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피온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리스틱 팩터가 8 정도 나왔고 저희 실험한 12시간, 18시간 같은 경우는 나피온보다 약간 더 높게 하고 12시간 같은 경우는 20% 높게 나오고 14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온 전도는 높게 나왔지만 메탄올 크로스오버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 계산상으로는 나피온보다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한 것을 실제 이제 단위전지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 될까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매는 좀 많이 썼는데요. 왜냐하면은 최대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매를 많이 쓰고 음극에는 PTRU 쓰고 단순에는 총매를 써서 그리고 바인더로서는 나피온 아이온 솔루션을 사용해서 3몰 메탄올 수용해서 패시브 모드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팩터에서는 저희가 만든 샘플이 지금 12시간짜리 하나만 있습니다. 12시간짜리가 가장 아까 녹에 나왔었는데 실제로 연료전지 성능에서는 최고 용량의 나피온 같은 경우는 21mm 같은 건 플러스 있는데 저희가 같은 경우는 16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앞으로 테스트 팩터 늦게 나왔는데 실제 연료전지 약게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만들 때는 PP와 폴리스타이렌 컴파지시기 때문에 대면은 폴리스타이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인더 용액이 나피온 아이온이고 그리고 같은 퍼플록하고 되는 거고 지금 퍼플록하고는 한록하고 되는 때문에 이런 분홍빛이 되면 그러면 그 바인더 성분이라고 성분 같은 데서 나피온보다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성능에서는 나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플라즈마 그래프팅을 가능해서 폴리스타이렌 그래프 PP 감각을 유도하였고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감각은 6.1로 이온 커피스트 그리고 체스는 나피온에 대한 20% 상상이 되지만 셀 테스트 결과에서는 결과에 대한 미치는 그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인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